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 1급, 2급, 3급의 면접시험이 있는데 2020년에 여러분들은 이제 면접시험을 지금 대비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면접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집약해서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시험의 개요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소년 지도사는 필기시험 면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만을 보고 이제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론 끝나고 나서 연수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면접시험은 구술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마인드나 아니면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을 구술로 풀어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기시험에서 전문 지식적인 것은 측정이 됐으니 이제 뭐 면접에서는 그거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것은 오산이십니다. 면접시험만 보고 최종 합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전공 지식도 많이 물어본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면제자가 됐든 필기시험을 보셨든 간에 전문적인 지식은 꼭 나온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어떤 지식의 양 또는 질은 저울질할 수 있어도 그 지식 그대로 직무에 활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면제된 응시자의 경우는 이 응시자의 인성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통해서 뭐 잠재적인 능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수단이 바로 면접시험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성,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는 구술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물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창의력은 되게 프로그램 개발과 연관된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개발의 동기가 뭐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창의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면접관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면접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지 또는 개발한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답변의 내용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상당히 경험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할 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직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종의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접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말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면 감점이 되거든요. 큰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경험은 이야기하되 여러분들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면접관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들어준다는 거죠. 뭐 이거 뭐야? 뭐 식상한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답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되 대신 이런 것이 있어요. 전문 지식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 필요하겠죠. 전문 지식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답하더라도 뭐 동기를 말한다든지 왜 지도사가 되고자 하느냐. 당신의 장점은 뭐냐. 단점도 있을 건데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너무 식상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응시자들이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나 이 청소년 분야의 정책들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사 시험이기 때문에 지도사의 업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대로 청소년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해서 시험에 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은 6차 기본계획 시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 관련 분야의 홈페이지 등을 잘 살펴서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상 답변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탁 나오면 바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모든 지식들이 이제 면접 준비하다 보면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 되게 답변을 할 때
1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1분을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30초, 40초가 답변이 짧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평가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신 자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품행 성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발표의 정확성이나 논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 의지력, 지도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가지 평정 항목이라 해요. 여기에서 만점이 3점이에요. 그래서 3점에 3, 5, 15, 15점이 만점인데 일정 부분의 점수를 넘기셔야 돼요. 10점 이상을 넘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3분이다 보니 이 3분에서 평정을 할 때 미흡, 그러니까 점수가 상당히 낮다. 3점 만점인데 1점이 미흡이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 자세에서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사명감이나 지도 철학,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죠. 이 2가지를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용 용어의 적절성이나 자질 태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나 답변의 정확성이다. 동문서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듣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인 의사 표현이나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청소년 지도의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의사 표현에도 약간 전문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너무 이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인데 청소년 관련 법령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이해, 자,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전문 지식,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운영 능력입니다. 제가 앞에서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았느냐,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볼 생각이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 동기는 뭐냐, 이런 것들이 쭉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수련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복지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법령에 근거한 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이제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짧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덧붙이지도 않고, 자, 제가 공부한 바에 하면 이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의력과 의지력과 지도력인데요. 이거는 되게 이제 상황 질문, 어떠한 상황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것을 봄으로써 지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죠.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청소년 지도 능력이나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문제길이나 대처 능력,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역량 강화 및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도사가 됐다. 그럼 앞으로의 포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떤 지도사가 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데 되게 이제 3대1 면접이 아니에요. 3대1 면접이 아니라 2명 내지 3명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건데, 뭐 지도사 시험을 많이 봤다 그러면 이 면접 인원이 많다 그러면 3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적게 봤다 그러면 2명도 들어갈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상담사 시험 같은 경우는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명 내지 3명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가운데부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면접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이제 자기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한 질문이 5개, 6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 만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정도 만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면접을 하고 끝날 때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예, 3명이 들어가면 한 5분 정도 답을 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2명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한 7분에서 8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결코. 면접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시간이 짧아요. 답변하는 게 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준비를 잘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5가지 평가 영역이 있는데 각각 3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15점 만점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이 대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5개 영역 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면접위원 2명 이상이 1점을 줬어요. 그러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불합격 처리. 10점 이상을 넘기셔야 돼요. 쉬울 것 같지만 여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 중에 2분이 한 영역이라도, 하나의 영역이라도, 앞에서 5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영역이라도 1점을 줬다. 그래서 3분의 2죠. 3분 중에 2명이니까. 그래서 이 3분의 2가 1점을 평가하게 되면 10점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거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겠죠. 자, 면접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넣었어요. 이 부분만. 자,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수험자는 수험 일시, 장소, 입실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합니다. 시험 당일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해야 됩니다. 가시면 이제 안내가 있어요. 그 안내원들이 대기실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됩니다. 늦게 도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소속 회사 근무복이나 군복이나 교복이나 제복 이런 거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정인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복장은 단정하게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정장이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미지,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 고득점 10개명 들어갑니다.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되게 이제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면접위원들이 있거든요. 자기소개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특정의 단어들, 저는 어디 소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자기소개는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소개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자, 유행어, 화려한 수사어구,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조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청소년 지도사, 김용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짧고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을 명쾌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떨리잖아요, 들어갈 때.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가 나오면 처음에 자신감 있게 그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분야 장점이 부각되게 해라라고 했는데요. 이 장점을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브레이크다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여러분들의 장점, 성실성이다.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이다. 또는 많은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면접위원이 듣고 있다가 적거든요. 그러면 꼬리 질문으로 나와요. 자기소개는 30초 정도밖에 못해요.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만 툭 던져주면 면접위원이 그러시군요. 많은 경험이 있다 했는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 자원봉사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캠프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던져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2가지씩의 표현을 답변해라 라고 했어요. 부연 설명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툭 던져라 이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론을 잘 못 맺더라고요. 길어지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딱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훨씬 더 듣는 사람한테도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자, 올바른 경어를 써라. 유행어는 피하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되게 요새 압축어 많이 쓰잖아요. 그 압축어를 면접관들 앞에서 쓰시면 좋겠습니까? 그리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공식적인 면접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시험이기 때문에 유행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요새 많이 쓰는 약어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면접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셔도 되죠. 그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지를 잘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 못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해서 면접위원님의 질문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잘 듣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질문이었겠지 하고 답하다가는 동문서답이 된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는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답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래야 감점 1점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그런 걸 묻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답했을 때 면접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긴장해서 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응대하시라 이거예요. 자, 거기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이거죠. 자,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라. 상황에 맞는 유머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면접위원들도 이게 좀 뭐랄까요, 미소를 띄울 수 있어요. 되게 이제 면접위원들이 상황이 다 틀리니까. 면접위원도 개인적인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너무 긴장하지 마셔요 라고 이제 긴장을 풀어주는 분도 있고, 그냥 무대포로 질문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황에 눌려서 좀 이렇게 면접 보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떨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상황에 맞는 유머는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딱딱한 주제의 질문이라면 에피소드 이런 걸 첨가해가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대한 경험이 없는 응시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청소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는데 그 청소년기의 자녀 상당히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명 중2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제가 너무너무 훈육하는데 또는 양육하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툭 던지면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의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유머가 나오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면접위원들도 아마 자녀들이 청소년기 거치는 부모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신변잡화적인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상황을 약간 릴렉스 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피면접자가 그 상황을 좀 풀어줄 수도 있고요. 제가 풀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면접은 진행하지 마라. 면접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풀어주지 않을 수 있으면 피면접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풀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버릇은 금물이다. 자신을 재점검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너무 큰 목소리라든지 빠른 말투라든지 불안정한 시선이라든지 자신도 모르는 버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삼각대에 세워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면접관이 누가 됐든 간에 친구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됐든 또는 부모님이 됐든 간에 이제 질문만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질문 던져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는 거죠. 답을 해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버릇이 나올 수 있어요. 말이 막 빨라진다든지 그다음에 말을 많이 머뭇거린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자신도 모르는 버릇 뭐 이게 손이 막 간다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너무 바디랭귀지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거기는 교실인데 큰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목소리 톤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면접위원들이 약간 당황하면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크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15분 정도 하니까 한 10분 정도 해놓고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한테 조금 불량스러운 자세였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다시 한번 더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되게 이거는 면접시험 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 전부터 쭉 동영상 촬영해서 자기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관련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100% 파악하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필기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뭐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든지 청소년 문화나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과목들이 많잖아요, 시험 과목이. 그래서 이 과목들을 하면서 충분히 숙지가 됐을 건데, 만약에 면제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게 지식 습득이 좀 오래된 것이라서 아리송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라든지 관련 정책 제도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면접 교재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청소년 지도사의 업무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면 답변에 도움이 된다. 많은 면접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청소년 관련 법률과 정책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의 정책에 대한 견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 두면 응용해서 잘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이제 지식적인 질문이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야기하면 다 틀리게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 왜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많은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나가서 숙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감점을 줄이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엉뚱한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물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감각을 익히라 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게 이제 스터디 그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의 면접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3명, 2명, 5명 정도가 좋아요. 5명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3명이 면접관 역할을 하고 2명이 피면접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문 던져주고 또 거기서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이 좋다. 면접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빈출 면접 질문과 최근 시사 이슈, 뭐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N번방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 인성 관련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 역할 분담을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전과 같은 연습은 뭐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이제 숙지를 하죠.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의 스터디 그룹은 한마디로 모의 면접을 직접 해보는 거니까 숙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모의 면접을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학생 그룹이 있다. 그냥 대학생 그룹이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만나서 직접 면접 연습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숙제해 와서 우리가 언제부터 만나서 모의 면접하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 면접을 할 때 3명 면접관 역할하고 2명은 피면접자 역할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2명이 피면접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반드시 줘야 돼요. 자, 2명이 피면접자로 할 때 15분 동안을 시키는 거예요. 15분 동안 질문을 막 던지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줘야죠. 너는 이게 좀 잘했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바디랭귀지가 많아. 막 이런 것도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돌아가는 거죠. 이제 면접위원이 했던 사람이 또 피면접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만났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2명 할 때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5명이기 때문에 얼추 이제 피드백까지 생각한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이
하루 건너뛰어서 만나도 되고 매일 만나도 돼요. 만약에 빨리 면접 시험을 더 빨리 만났다 그러면 하루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험 전에 좀 이렇게 일주일 전에 만났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혼자 연습하고 들어가면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검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 인사하는 법, 앉은 자세, 밝은 미소, 표정도 면접 합격을 위한 점수에 반영됩니다. 앞에 A 품행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항목에 들어갑니다. 저도 면접장 들어갈 때 인사 깍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앉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인사 목례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다 나가라 하거든요.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좋은 말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쭉 이제 나가잖아요. 나갈 때 항상 돌아서 인사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접위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체킹하면서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그냥 문 열고 확 나가지 마시고, 문 앞에서 지금 여기 뒷분이 내가 먼저 나가더라도 내가 먼저 나가고 뒷분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에 분이 먼저 나가고 내가 나중에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면접 이쪽이 문이면 제가 이쪽에 앉을 수도 있고 이쪽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문에 나가기 전에 가볍게 목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면접장에 들어오는 태도, 인사하는 법이에요. 앉은 자세도 마찬가지죠. 앉은 자세도 남자가 앉은 자세, 여자가 앉은 자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보시고, 뭐 꼼지락 하지 마시고, 다리도 떨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 다음 밝은 미소, 표정도 면접 합격을 위한 점수에 한다. 좀 긴장되어서 이제 미소가 잘 안 지어지지만 그래도 웃는 낯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웃는 낯으로. 밝은 미소 띄우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첫인상이거든요.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다르게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상이 청소년 지도 잘하게 생겼다. 청소년과 정말 소통을 잘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중간중간에 면접위원에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고득점 10계명이니까 마지막 10번째는 면접위원의 말을 성실하게 듣고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은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경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경력에서 자신이 특정하게 어떤 것을 지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칭하면. 청소년 지도 경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내 지도 경력은 3년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어느 기관에서 몇 년 했고요. 어느 기관에서 몇 년 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경력 등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피하라. 가장 성공적인 대화는 말하기가 30%, 경청이 70%라고 하듯 면접위원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은 자신이 많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청소년 지도로서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 앞에 면접위원들은 다 경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하게 돼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므로 거짓말은 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면접 상황과 준비 팁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먼저 이제 수험번호에 맞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요. 이 면접 도우미가 오십니다. 안내 선생님인데 수험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서 자신이 직접 면접 번호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이 번호만 있는 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번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번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뽑아서 1번을 뽑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는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개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2인 1개조가 될 수도 있고 3인 1개조가 될 수도 있다. 자, 만약 결시생이 있다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진 않아요. 대개 3대1로 하진 않고 2명 내지 3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위원은 꼭 3분이세요. 자, 질문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가장 나중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쪽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이쪽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가운데부터 이야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나 또는 면접위원이 손으로 지칭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죠.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기소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소개는 되게 가장 처음에 나와요. 이제 면접위원마다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네요. 자, 질문의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먼저 던져 답변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되게 이제 꼬리 질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면접위원 3분이 있는데, 3분 중에서 되게 가운데 있는 면접위원장이 이제 먼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질문을 던졌어요. 자, 던지면 제가 이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면접위원장이 질문하신 분이 꼬리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질문이 끝났어요. 꼬리 질문 없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 면접위원이 앞에 면접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해서 다른 면접위원이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응시자는 앞 응시자의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앞에 있던 분들의 질문을 다시 받았어요. 다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장 먼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분이 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재차 던진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앞에 있는 분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앞에 이분이 어떤 답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든지, 제가 생각했던 것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똑같은 질문 받을 때예요. 똑같은 질문 받을 때 이 분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분하고 생각이 같다면, 내가 이제 생각이 같다면 답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럴 때는. 새로운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이제 질문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 내가 준비한 것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할 때,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면접위원들 응시하면서 가벼운 목례는 잊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1차 필기시험의 영역인데요. 대다수이기 때문에 숙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되게 이제 그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과 지도사 면접이 약간 틀린 게, 청소년 상담사 면접은 지식형보다는 상황형, 되게 이제 이거 사례를 하나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상담사로서의 어떤 역량, 그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많고, 지도사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이 좀 많아요. 여기 나온 대로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아요.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면접 족보 같은 데 보면 지식형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자신의 장점, 지도사가 된 후 어떻게 할 것인가, 포부, 이러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10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면접 상황과 준비 팁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맨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면접 시험은 구술 시험이에요. 구술 시험이니까 그만큼 대비를 안 하시면 정말 아무 말도 못 하세요. 그리고 말주변이 있으신 분이 있고 말주변이 없으신 분이 있는데,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주변이 없더라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내면 거기서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뭐 스피치 학원 다니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듯, 동생에게 이야기하듯,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되죠. 쌓여져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를 좀 만들어서, 그룹 스터디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면 뭐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또는 언니, 오빠의 힘을 얻어서, 형의 힘을 얻어서 해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나왔던 것들이 맨 뒤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답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내가 답할 수 있어, 하나씩 점검하면서 하시면 충분해요. 열심히 하시면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종 시험 합격하고 연수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